자, 이제 여기 잠깐 보실래요? 자, 이제 공법이 왜 실무 쪽하고 관련이 있는지, 공법 왜 배우는지 이거 보시면 이제 이해되실 건데, 이 사람이 지금 집을 짓고 싶은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이 2종 일반 주거예요. 그럼 500제곱미터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됩니다. 2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인데 2종 일반 주거는 건폐율이 1, 2, 1, 2 네 번째죠. 그럼 5, 5, 6, 6, 60%예요. 그럼 6, 5, 30. 300제곱미터짜리로 4층 짓고 좀 더 짓겠네. 어떻게 또 안 되네. 어떡하니 이거? 여기 500제곱미터잖아요. 그럼 건폐율이 60%니까 6, 5, 30에서 300제곱미터짜리 건물을 얘가 용적률이 250이잖아요. 그 시행령에서는. 그러면 6, 4, 24니까 4층 짓 거란 말이에요. 최소. 그럼 이제 300, 300, 300, 300짜리 즉 90평짜리로 4층을 이렇게 딱 짓고 위에 옥탑방 비슷하게 조그만 거 하나 더 지을 수 있겠다. 이 정도 건물 짓 건데 이 사람이 단독주택 요거를 여기다 짓겠다. 이거 여기다 짓겠다. 근데 안 어울려. 왜 안 어울릴까요? 90평짜리 저기 4층 짓을 거 그럼 얘는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500제곱미터를 좀 나눠야겠다. 그죠? 500제곱미터면은 몇 평이냐면 150평이에요. 150평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뭐 3개로 쪼개서 50평짜리로 3개 쪼개가지고 하나는 단독택 짓고 하나는 뭐 다가구 짓고 하나는 단란주점을 짓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놈은 지면 안 돼. 얘 단란주점인데 옆에 다가구가 있어. 얘 10시부터 문 열어요. 10시부터 꿍짝꿍짝 이래. 그럼 여기 잠 잘까? 10시 왜? 누웠는데? 꿍짝꿍짝 이럴 건데? 잠 못 오나지 이거. 그럼 주거 환경을 좀 약간 저하시키는 기능이 들어오면 얘는 안 어울린다. 무슨 지역에서는? 주거 지역에서는. 그럼 주거 지역에서는 위락시설 같은 거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규제해야 되니까 내려라. 그럼 여기 지역에서는 단독하고 다가구까지는 허용하는데 무슨 주택은 하지 마세요. 단란주점 하지 마세요. 이걸 행위 제한이라고 한다고요. 행위를 못하게 제한한다. 그러면 이 많은 땅 중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건축물이 가능한 지역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럼 가능한 지역을 고르고 가능하다고 그랬을 때 건폐율 용적률 적용받아서 얼마 질 수 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땅이 크면 쪼개든지 아니면 작은 땅을 찾든지 너무 작으면 좀 더 큰 땅을 찾든지 이렇게 가야지 그냥 아무 땅이나 싸게 나왔으니까 살게요 이렇게 하고 샀다가 안 되면 괜히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정하게 딱 맞는 걸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중공업도 껴 있고요. 중공업, 뭐 전용공업, 일반공업도 껴 있고 여기 일반공업에다가 뭐 2종 일반주거, 자연녹지, 뭐 1종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 생산녹지, 보존녹지 뭐 다 있네. 그죠? 보존녹지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일반 상업지역도 있고 그 중에 여기 지역에는 단란주점이 되겠지만 여기 지역 들어오면 안 돼요. 학교는 여기 들어가도 되지만 여기는 또 안 돼. 그러니까 해당 지역 21개마다 허용이 되는 용도가 있고 안 되는 용도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는 개발하세요 해서 도시적으로 묶어놨고 이런 데들은 개발하지 말라고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보존할 토지는 생산녹지, 보존녹지 여기는 개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건폐율이 20에다가 80이었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막 90도 주고 1500도 막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땅이 똑같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맥면으로 딱 봤을 때 같은 평수에 같은 땅이어도 지을 수 있는 건물의 규모가 다르고 용도가 다르다라는 개념이 일단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시작해야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해당 지역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니까 이런 높은 아파트 같은 거 지었지만 여기 지역은 1종 일반 주거라 4층 이하로 지어야 된다. 이게 다 용도 지역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건물을 진 사람 마음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그 땅의 용도가 뭐냐에 따라 건물을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다 한 거지. 여긴 짓고 싶어도 못 져요. 왜 못 져? 올림픽 공원 안에다가 누가 단독주택을 져? 공원에는 올림픽 공원인데 단독주택 지면은 와 문 열면 공원이 우리 집이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주택 설치가 금지되겠죠 공원에는. 그리고 이제 여기 지역 라인까지 잠실역 요 라인까지는 상업지역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다 주거지역으로 해놨어요. 올림픽 공원 녹지지역이고. 그럼 이제 해당 용도 지역이 21개가 있는데 21개 용도 지역마다 국토개혁법이라는 법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지난주에 법 얘기할 때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꺼번에 부를 때는 법령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추억 어디 간 거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그 중에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 거는 법률이고 국회 통과하지 않고도 법률과 똑같은 효력 갖는 게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인데 행위제한은 자주 바뀌는 거라서 법에다가 좀 써놓긴 그래서 어디다가 넣어놨죠? 시행령. 그래서 행위제한은 전부 다 시행령에 있어요. 그래서 국토개혁법률 시행령에 있어요. 거기 대통령령이라고도 부르고. 근데 예외적으로 개별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해서 원래는 국토개혁법을 받지만 이 지역에 만약에 농공단지라는 부분이 지정되면 농공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서 강력하게 규제합니다. 그래서 산업입지법이라고 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서 규제하겠다. 걔는 그거만. 그러니까 그 개별법들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뜻이고 용도지역은 이걸로 규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강남의 상업지역이랑 화곡동의 상업지역이랑 같은 상업지역입니다. 용적률 검표율이 똑같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지어도 되는데 얘는 짓다가 말아. 못 짓게 해. 여기 공항이 있어서 무슨 지구 아까 있다고 그랬죠? 고도지구 있어. 고도지구라 최고 높이 70m 해버리면 그 이상의 높이를 못 올려요. 그럼 용도지역의 행위자로 안 되니까 또 만들어낸 게 뭐예요? 용도지구예요. 그 위에 지역 위에다가 부가적으로 지정해서 그쪽의 기능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입지적 관리 좀 해보겠다. 상업적인데 땅 파다가 유물이 나왔어. 신라시대에 유물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상업적이니까 개발해도 된다는데 이건 보존해야 되잖아. 그럼 용도지역을 바꾸기 애매하면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묶어버려요. 역사, 문화, 환경을 보호하겠다, 시설 보호하겠다 해서 규제를 대폭 강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지역 갖고 안 되니까 만들어낸 게 용도 지구예요. 그래서 얘는 필요해서 만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제를 하나하나 하겠다. 근데 개별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가 개별법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원칙은 이런 게 있는데 예외가 있다 해서 시험에서는 예외를 좀 자주 내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진도 나가면서 설명하면 되니까 일단 용도 지역만 일단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봐볼까? 자, 1종 전용주거, 2종 전용주거, 1종 일반, 2종 일반이다. 자, 아까 단독주택이 여기 네 군데 다 될까요? 이것부터 기억하자. 아까 단독주택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21개 중에. 기름 나는 지역. 유전. 유전 있어요? 없어. 그러면 다 되는 거야. 예, 단독주택 다 돼요. 유전이 아니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생각하냐면 안 되는 게 2개면 19개는 나머지 다 되는 거잖아. 그럼 다 되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다세대도 다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파트가 안 되는 놈이 있어. 아파트가. 어디 아파트 안 되죠? 그렇죠. 1종 전용 안 되고 1종 일반 안 되죠. 4층이 알아서. 그래서 제가 아파트는 외우자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분이냐면 추야라는 분인데 개인적으로 좀 친했던 분인데 이게 부산 분이에요. 부산 분인데 이제 자격증을 그때 시험 끝나고 나서 이분이 횟집을 하셨는데 횟집이면은 이제 그 도매업을 하시려는 거야. 횟집 도매업이면은 이제 그 물고기 화로죠, 화로. 화로를 여기 수족관에다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소매상한테 이제 배송을 해가지고 차익을 받는 거거든요. 그거 하려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요 땅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요 땅 보이시죠? 요 땅에다가 지금 현재 그 수족관을 하나 지어서 거기서 물고기를 좀 담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소매상한테 옮겨주려고 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이 해당 토지에다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를 물어보려고 저한테 한 거야. 공법 선생이니까 궁금해서 물어봤겠죠? 그럼 이제 자, 여기 요 분이에요. 화로 도매 수족관 용도로 매입 계획 중입니다. 적합 여부와 인허가 주의사항 등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물어본 건 이거예요. 이 땅에 적합한지, 인허가가 나올지 여부를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부산에서 가끔가다 이제 우리 부동산 콘서트라고 해서 토크쇼 할 때 왔었던 분이에요. 지금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도 못 하는데 우리 이제 대학교 있죠. 뭐 건대대학교나 뭐 이제 코엑스에서 한 1,000명, 2,000명 모아놓고 부동산 콘서트 하거든요.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어느 지역에 이제 전망이 좋으니까 부동산 투자할 때 이렇게 하세요, 유의하세요, 뭐 이런 것들 하는 콘서트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합격증 따고 나면 이제 하는 콘서트 있어요. 원래 12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터지는 바람에 세종대학교 해놨는데 지금 취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인데 그때 잠깐 와서 이제 얼굴 뵀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현재 급하게 된 거야. 저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분한테는 이게 또 그 금액이 또 몇억 원짜리이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전 재산인가랑 마찬가지인 거잖아. 잘못 사면은 그 금액 날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궁금한 거야. 그래서
위 지도 좀 보시고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왔던 건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매입하시려고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60% 정도 생각하고 있대요. 근데 수족관 이전을 해야 될 상황이라, 그래서 평당 얼마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4억이래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지금? 평당 얼마냐고 물어봤잖아. 평당 얼마냐고. 그러면 평당 얼마예요? 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총 4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평으로 환산한 다음에 4억을 평으로 나누면 평당가가 나와요. 그걸 못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아직 조율이 안 된 상황인데 바닷물을 끌었어야 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지? 평당 얼마냐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했어요. 그래서 면적하고 평으로 나누니까 416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총 4억 정도라고 하길래 면적을 평으로 환산한 다음에 했더니 평당 416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평당 416만 원이면 싼 거냐? 주변에 실제 거래된 금액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416만 원보다 좀 비싸게 거래됐더라고요. 뭐 480, 뭐 490 이렇게 거래된 게 있더라고. 이게 비싸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대지구 현재 이 땅인데 여기 요 땅에 이렇게. 그리고 나대지구 건축은 현재 가능한데 이게 17년 이후에 최근 주변 거래가 총 5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금액대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총 건축 관련돼 가지고 금액이 얼마냐면 480 정도 하더라고. 여기 인근에 일단 평균 최고 18년도 기준으로 480만 원 정도니까 일단 좋아요. 416만 원이면 싸게 나온 거예요. 건축도 가능한데. 그래서 물어봤지. 여기 진입료는 이분이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일단 어장을 하려는 거기 때문에 인허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이게 진입료 괜찮니? 근데 제가 토지공개 확인서 봤더니 일반 공업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일반 공업적 건폐율 얼마? 이거 해줘야 돼, 꼭 이렇게? 건폐율 얼마예요? 70. 용적률은 전 1, 300, 350. 그 정도 이제 되잖아, 이제. 안 되면 이걸 하랬잖아요. 전 1, 300, 350. 전문가 같잖아, 이렇게 딱 하니까. 이렇게 하면 없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70에 350. 7호 35. 5층까지 건물 확 지겠네. 근데 진입로는 도로가 붙어 있어서 괜찮았고, 도로에 접해 있어서 건축은 가능한 건데, 이게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라 수도권이 안 돼요. 일반 공업적은 수도권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확인해 봤는데. 왜 안 되냐? 일반 공업적에서는 문화집회시설이 허용이 되는데, 수도권이 안 되고 다른 용도로 하나 되는 게 있고 수도권 허용 안 된다고 돼 있더라고. 그게 이제 행위지 아니라 제가 아까 21개 용도 지역마다 뭐가 된다 안 된다가 법에 써 있다고 그랬어요. 시행령에 써 있다고 그랬어요. 시행령에 있는 걸 찾아봤고 시행령에 없으면 조례까지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시험에 조례가 안 나오니까. 제가 토지공개 확인서 봤더니 잡종지로 돼 있었고 면적은 317제곱미터니까 한 90평 정도.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의 중요시설물 보호지구고 다른 제한은 거의 없었어요. 땅은 이 땅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땅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땅. 그럼 이 땅에다가 건축하는 건 허용이 되지만 용도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주변에 거래된 게 여기 484만 원, 480만 원. 최근 거래가 18년도 거래가 이거라 480 정도는 거래가 된 거죠. 아까 416만 원이 나왔으니까 거의 뭐 60만 원이 싼 거예요. 100평이면은 거의 6천만 원이 싼 거잖아. 그래서 비싸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매로 나온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쌉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안 된다고 확인이 됐는데 된다는 거에서 뭐라고 했냐고 해서 된다고 했더니 수도권 말고 다른 것이 된다는 거 아닌가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봐요. 이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요게 수도권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표현 보실래요?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지금. 느낌 오시는 거예요?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놀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수도권이 된다고 누가 이 얘기 했냐고 했더니 부동산에서 된다고 그랬대. 점점점점이라는 건 실망했다는 얘기죠. 느낌이 안 오세요? 대화할 때 느낌이 오잖아. 그래서 이거 누가 된다고 했냐고 내가 궁금해서 이거 뭐라고 부동산에서 했냐. 그래서 된다고요? 그랬더니
수도권 말고 다른 것이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했더니 이분이 느낌이 안 좋은 부동산이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알아보는 중인데 건축 설계사 분이 인허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무실이 멀어서 아직 통화로만 했고 바닷물 호스 매립도 가능해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해서 왜 안 되는지 제가 순서대로 캡처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연습해 보시고 강의하려면 일단 제가 연습을 하는 걸 보셔야 되는데 이건 안 되니까 제가 이거 캡처해서 컴퓨터에 있는 거 보내드린 거예요. 요거예요. 제 카페에 들어가면은 법제처라는 사이트 있거든요. 카페에서 밑으로 올리면 여기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데가 우리나라 법률이 개정되고 폐지되고 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서 위에 검색창에다가 아까 법률의 주로 행위자는 있다고 그랬습니까? 시행령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시행령. 그래서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일단 제일 먼저 카페, 그 다음에 법령정보센터에다가 들어가서 법률 이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우리가 공부한 저 법에 시행령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검색한 다음에 찾아내면 얘가 나올 건데 거기 제가 아까 수족관의 용도를 모르니까 수족관의 용도가 문화 집회시설이에요. 5번에. 그래서 여기 떼볼까? 5번에 문화 집회시설에서 마번에 동물원, 식물원, 여기 옆에 수족관 보이죠? 그럼 수족관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기 때문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허용돼야 돼요. 일반 공업지역에서. 근데 허용이 안 된다 그러면 못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치고 검색창 누르면 왼쪽에 시행령 중에서 별표에 보시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여기 별표라는 게 뭐냐면 여기 21개죠. 용도지역이. 그럼 한 개 한 개마다 행위자를 다 나열하면 법조문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별도로 만든 표에서 별표라고 해요. 그 별표 중에 일반공업지역이 몇 번에 있냐면 별표 13번에 있다고 돼 있죠. 오른쪽에 별표 13번 가면 밑줄쳐는 요거 한글 파일하고 PDF 파일이 있어요. 이 한글 파일 다운 받으시면 한글 다운 받고 열면 이게 떠요, 화면이.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보세요. 일반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써 있죠. 있는. 그럼 여기 일반 공업지역에서는 1. 여기 가나다라 마바사 차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써 있어야 돼. 안 써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뒤져봤는데 가번에 1종 군생되고 2종 군생되고 판매시설, 운수시설,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자동차 관련, 자원수산, 발전까지는 있는데 문화 및 집회시설이 5호가 없어요. 3호, 4호까지 있다가 7호로 갔죠. 5호가 없잖아. 그러니까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법상에서는. 근데 이게 지자체에서 허용하는 또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2번이 여기 보시면 2번 도시군계획 조례가 허용한다고 돼 있죠. 지자체마다 조례에서 허용하는 게 다른데 여기 보니까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밑줄 쳐놨죠. 그럼 이건 지자체 조례까지는 보셔야 된다는 뜻인데 우리 시험 이건 실무니까 시험에서는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이제 실무 나가면 조례까지 보셔야 되는데 이 조례상에서 허용되는지를 좀 봐야겠다. 그럼 여기는 부산이었거든요. 부산 사구니까 부산 사구에 이제 허용이 되는지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봐야 돼요. 그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내가 찾았었지. 여기다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옆에다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치면 이쪽에 몇 번이야? 8번에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라고 돼 있죠. 이 검색을 누르면 거기에 부산광역시에서만 규제하는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럼 한글 다운받으면 여기 몇 종이냐면 일반공업은 별표 12번이라서 별표 12번에 요거 한글 파일 있죠. 이거 다운받으면 요게 한글 파일이에요. 이건 어디서만 적용하는 거라고요? 부산, 서울에서는 적용 안 합니다. 네. 부산 거 일반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이니까 여기 써 있는 것만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써 있더라고. 여기. 5호에 문화집회 써 있으니까 되는 거죠. 근데 가로 열고 라목에 해당하는 것만 가능한데 라목. 라목을 봤더니 전시장이더라고요. 뭐라고요? 전시장. 그럼 뭐는 안 된다는 뜻이네? 수족관. 그래서 따라서 해당 토지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내줬으니까 그 공무원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해당 지역은 문화집회시설 중에 전시장은 허용하나 수족관은 불허함 이렇게 날라올 거예요. 지금 제가 한 게 공무원이 보고하는 걸 그대로 한 거거든요. 이거 누구한테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전이가 하는 거지 이거. 아무도 몰라. 이거 하는 방법도 모르고 찾는 방법도 몰라요. 이거 실무 나가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혼자 끙끙 앓다가 아유 안 해 이렇게 그만두는 거야. 좀 알면은 몇 번만 쳐서 딱 찾아보면 이거 되네 안 되네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걸 소장님이 가르쳐 줄 것 같아? 몰라 소장님이. 예. 그걸 알려준 사람은 컨설팅 하시는 분들인데 대한민국에 컨설팅 하시는 분이 뭐 몇이나 돼요? 10명도 안 되는데. 예. 다 사기꾼들이고요. 제대로 하는 사람 몇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정도의 개념만 잡되 지금 현재 우리는 조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법까지만 보는 것까지는 제가 설명 드린 거예요. 이건 이제 자격증 따시고 난 다음에 실무할 때 제가 실무 과정에서 설명 드릴 테니까 요까지만. 그래서 이분이 짝짝짝짝 해줬죠. 그래서 사구청 담당 건축가 공무원도 이거 이후로 허가가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니까 이제 포기하셔라 했더니 좀 눈이 별로죠. 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부산 오시면 다대포항에서 회 대접하고 싶대요. 그래서 횟집하고 계시군요. 근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고. 가족이 한대요.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냐면 공무원이 허가를 불허하는 목적 이유는 해당 일반 공업지역에서 허용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행위 제한에 걸려서 못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 얘기할게요. 자, 아까 부산광역시 아까 4하구 그 토지에서 수족관이 되는지 여부는 행위 제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불가능한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실무 와서 제가 컨설팅 할 때 순서인데 그래서 공법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불가능했냐? 해당 토지가 일반 공업이기 때문에 그래. 그 행위 제한은 법 시행령 봐야 되는 거죠. 아까 4구 총 21개 용도 지역 중에 그 일반 공업 지역이 안 되는 거고 일반 공업 지역은 아까 어디서 확인했냐면 행위 제한 확인할 때 법제처 사이트 거기서 확인하시는 거고 법률하고 시행령에서 일단 보는데 시행령에서 불가능하다 그러면 조례까지 확인해 본다. 그래서 해당 토지의 건축 가능한 종류 찾았고 시험에는 어디까지는 나오는데 법, 시행령까지 나오는데 조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 가서 조례까지만 보는 거고 우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교재에 제가 이 건축법 파트 넣어놨어요. 그래서 문화 및 집회 해설이 뭐다 이렇게 써 있는 거 보고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 가지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드린 거고. 그럼 이게 이 용도 지역 중에 21개 중에 제가 뭐를 사례로 지금 보여드린 거죠? 일반 공업 지역에. 그럼 21개 중에 1개 보여드린 거잖아요. 그럼 몇 개가 남은 거죠, 지금? 20개가 남은 거예요. 그럼 20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까요? 별표가 21개인데. 나와. 시험에 나와. 그럼 이걸 다 외워야 됩니까? 21개 표를? 그래, 외워야 돼. 우리가 외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틀리면 되는 거예요, 이건. 영도지역 21개인데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못 외워요. 그러니까 이건 틀리면 되는 거야. 근데 틀리면 되는데 여지껏 시험에서 언급했던 것 중에서 잘 나오는 놈들이 있어요. 그럼 잘 나오는 놈들이라도 좀 봐두고 조금 마음이라도 편하게 하고 가면 되죠. 어차피 우리 교수님들 전체 선생님들이 강의를 안 해요, 이 부분을. 왜? 나오면 틀리면 되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혹시라도 자주 나왔던 것들은 찍기라도 하면 우리 맞출 수 있겠죠. 아파트가 좀 잘 나왔어요. 위락시설하고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중에 음식점이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단독주택이 안 되는 지역 어디라고 그랬죠? 단독주택이 금지되는 지역 기름 나는데 유전 연립 다세대 안 되는 거 유전일 보보농자 아파트 안 되는 지역은 유전일 녹관농자 11 아까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놈은 좀 잘 나오니까 제가 요거만이라도 요거 단독주택이 금지되는 지역 유전 연립 다세대 금지되는 거 유전일 보보농자 아파트 유전일 녹관농자 11 요게 29회 때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표가 기본소에 아마 붙어 있을 거예요. 기본소에 넣어놨어요. 그 중에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사람들이 쓰는 시설들이다 보니까 전국의 모든 땅에 허용되는데 위락시설이 허용되는 건 상업지역만 됩니다. 기타 지역은 안 돼요. 지나가다 나이트클럽이 보여요. 나이트클럽이 있는 그 땅은 용도지역이 무조건 뭐여야 된다고? 그럼 그냥 상업지역인갑다 이렇게 하면 돼요. 상업지역이 아니야. 그럼 불법으로 영업하는 거예요. 법에서는 상업지역에서만 하라고 돼 있으니까. 숙박시설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일반 음식점까지 하는데 요거는 외우자고요. 오늘. 기본 이론 할 때는 여기까지 외울 거고 심화할 때는 여기까지 다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걸 다 외우라고 하진 않을 거라고요. 21개 별표 외울래요? 요것만 할래? 요것만 하면 되죠. 제가 다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21개 별표 보는 방법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좀 잘 나오는 거 몇 개만 좀 기억하고 가시면 그래도 마음이라도 편하잖아요.
안 나오는 것 나오면 다 틀릴 건데 이거 출제하는 사람도 와서 앉아서 풀어보래요. 못 풀어요 그 사람. 근데 우리한테 풀라고 문제를 내. 맞히라고 낸 거예요?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40문제 중에서 보통 7개에서 8개 정도는 틀리라고 낸댔잖아 공법은. 올해 좀 틀리라고 한 게 10개가 넘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되게 높아졌던 거고. 그래서 기초 때는 뭐 정도만? 단독주택 정도는 어디서 안 돼요? 유전. 연립 아파트 구분할 때 아파트까지는 아파트는 제가 몰라도 가능한 지역은 외워두면 속이 편하는데 2, 3 준주거 2종하고 3종하고 준주거는 된다고 그랬잖아요. 개수로 답으로 많이 나왔으니까. 문제 유형 한번 봐볼게요. 이게 22회 때 문제인데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걸 찾으래요. 그럼 2, 3, 2나 3이나 준주거가 답이겠지. 2나 3이나 준주거 3번 4번이 4번 이거 잘못 나왔네. 4번이 답이죠. 네. 그러면 아파트를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준주거는 가능하니까 답이 4번 찍고 다른 문제 푸는 건데 또 아파트가 나오면 이제 준주거가 답이 아니겠죠. 이미 제게 답으로 나왔으니까. 만약에 올해 아파트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고르시오가 나오면 답은 2나 3이 답일 거예요. 그래서 I3이라고 그래. I3. 아파트는 2나 3이 답이다 이렇게 해서 2종 아니면 몇 종이에요? 3종. 그럼 수업서에 들은 게 있잖아요. 그럼 시험장 풀다가 아까 그 새끼가 2나 3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동그라미 딱 치는 거지. 근데 일단은 몰라도 찍고는 나와도 답안 맞히면 되는 거니까. 우리 자격증 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학문 배우러 왔어요? 자격증 따는 게 중요해요. 저는 자격증 따는 데만 오로지 맞춰서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용적률 건폐율이 최근에 같이 물어보는 유형이 나오거든요. 최근의 유형이 국토개혁법률 시행령에서 해당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연결했는데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같이 물어보는 유형인데 최근에 자 준주거라고 나왔어요. 준주거는 건폐율이 1, 2, 1, 2, 3 준주거죠. 5, 5, 6, 6, 5, 7. 70에다가 5글자니까 500. 그럼 70에 500. 70에 500. 맞네. 틀린 거 아니죠? 네. 일반 상업 나왔어요. 일반 상업이면 중 1, 9, 8, 80에 1500, 1300. 그럼 80에 1300. 80에 1300. 너는 어떻게 그게 되니? 그게 아니라 저 IQ 80밖에 안 돼요. 80이 내가 했으면 90은 넘을 거 아니야. 90이 안 되나? 원숭이가 92인데 92. 돼요, 여러분 돼요. 유통상업이에요. 유통상업 중1, 유 근할 때 중1, 유 요거. 그러면 988, 80이죠. 1500, 1300, 1100. 그러면 얼마야? 80에 1100. 80에 1100. 틀렸네. 답 3번. 답 3번이죠. 풀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 찾아라 했으니까 답 3번이고 중공업, 공업은 다 얼마? 70에 1전 1준이니까 300, 350, 400. 그러니까 400 써있겠네. 맞네. 자연녹지. 자, 녹지 지역은 다 20이죠. 근데 용적률은 다 80인데 자연녹지, 생산녹지, 기획관리는 100. 100 맞네. 답은 3번. 그러니까 이거는 1년 이상을 공부한 사람들이 풀었던 문제를 오늘 푼 거예요. 내가 오늘 이 푼 문제를 여러분이 맞추라고 하면 내가 나쁜 놈인지. 난 나쁜 놈이야, 진짜로. 근데 그걸 저런 유형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그래서 전국의 땅에다가 아까 4구 자, 여기 용도지역 정해놨죠. 그럼 이 용도지역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이 효율적 이용이 안 되니까 만들어낸 게 용도 뭐였다고? 지구. 이걸로도 안 된대요. 그래서 5개 용도 구역을 또 만들었어요. 또 만든 게 용도 구역인데 이 셋 중에서 얘는 어쩌다 한 번, 얘는 매년 하나, 얘는 매년 2-3개 나왔었어요. 얘는 올해 꼭 나올 거니까 얘는 또 꼭 봐야지. 그럼 다 무슨 계획으로 지정했던 거지? 이거 다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 도시가 어디예요? 도시 어디야? 어? 아까 쓸어 담았잖아, 어디다가. 특방 특특 시군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수원이다. 그럼 수원시에 있는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하려는 건 다 수원시장이 짜야 되는 거야. 대신에 수원시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대도시라서. 근데 여기 의정부시는 의정부시장이 도시군 계획을 짜서 관리계획 짜서 경기도지사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대도시는 대도시장이 직접 아까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50만이 안 되면요.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게 좀 다르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전체 내용 중에 그럼
우리가 국토기획법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계획을 먼저 짜고 그 다음에 이용하자라고 그랬어요. 법 이름이 국토의 뭐예요? 계획하고 이용에 관한 법이잖아요. 그 선계획, 후이용, 후개발인데 전국 토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겠다. 계획 파트하고 무슨 파트로? 이용 파트. 계획 파트 아까 계획이 몇 개 나왔었는데? 3개 나왔었죠. 광으로 시작하는 게 뭐죠?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그 3개 절차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그럼 얘 계획이 지정이 딱 되면 그 안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해 놔야죠. 그에 맞춰서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지역에서 도시개발 정비사업도 하고 난개발 막으려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지정해요. 그럼 이거 목적대로 내가 이용해야 되는데 제가 땅을 가진 사람인데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데 거기다가 내가 개발행위를 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개발하면 안 된다. 이 계획에서 정한 용도대로 맞게 해라. 그래서 개발행위 할 때에는 이 계획 짰던 특광 특특시군에게 허가 받으셔야 돼요. 그걸 개발행위 허가 제도라고 해서 사적 목적의 개발행위랑 공적 목적의 개발행위가 있는데 사적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특광 특특시군에게 물어보고 허가 받고 하세요. 근데 여기 허가권자가 기반시설이 너무 부족한데 설치도 안 되면 규제를 좀 강화해서 많이 못하게 하겠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이분이죠 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하는 게 아니라서 맨날 얘가 답으로 나왔던 거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시험 관련돼서 보치 파트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 타인토지 출입이나 시범도시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전체 내용이 국토계획법 내용이고 여기서 12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12문제 중에서 우리가 다 맞히라고 안 했어요. 틀리다고 하는 게 한 3개 정도 나온다 그러면 3개 버리세요. 몇 개? 9개. 공부 잘하는 사람이 8개에서 9개 맞춰요. 근데 공부 좀 하다 보면 8개에서 9개 맞출 수 있습니다. 8개면 20점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에서 6개 정도 맞히면 그 2개에서 꽈락 좀 약간 넘길 등 말등 하는 거니까 다른 과목에서 몇 개 좀 점수 받아놓으면 꽈락 넘길 수 있어요. 다른 법에서. 그럼 이제 2차는 떨어질 일이 없는데 대신에 중개사법에서 점수를 좀 올려놔야 되니까 공법은 꾸준하게 조금씩만 계속 해오시면 되고 중개사법은 빠른 시간 안에 점수를 올려놓으면 2차는 되게 속이 편해요. 중개사법 빼고 공시세법은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평균 6점만 맞춰주면 돼요. 걔는 나오는데 중개사법 점수가 이게 훅 떨어지면 안 되니까 걔만 어느 정도 올려놓으면 2차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 요 참은 내 중개사법 강의해버릴 거야. 중개사법 법전 130개 그거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외워버리면 돼. 조문 134개밖에 안 되는데 나 3,000개 외운 사람인데 134개는 껌. 근데 134개를 외웠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면 대충 외워서 그래요. 잘 틀리게 하는 부분이 뭔지 이제 생각하면서 외워야지. 그러면 점수 잘 나옵니다. 중개사법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점수 잘 나오는데 그 노력이 조금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뭐 할 거냐면 이 파트에서 제가 좀 전에 했던 게 용도 지역이잖아요. 용도 지역 위에다가 이제 무슨 시설 설치해야 되죠?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니까 그럼 기반시설이 뭐냐? 어떤 절차로 설치하는 거냐? 요거 사업이 있고 도시개발 사업도 있고 정비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공법 배울 때 사업을 3가지를 배워요.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도시공개 시설 사업. 이거 말고 이제 주택과 관련된 거는 주택 건설 사업이라고 해서 총 4가지 사업이 나오는데 그 사업에 관련된 거 개념을 머릿속에 잘 잡아놓으면요. 1년이 필요합니다. 1년이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나올 때마다 하나씩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공부할 때는 그냥 끌려가니까 하는데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이 4개가 막 섞이기 시작해요. 섞이기 시작하면서 시행자, 뭐 어디 실시계획, 뭐 사업시행계획 막 어려운 단어가 막 툭툭 튀어나오니까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이제 다음 주에 요거 기반시설 관련된 사업 관련된 종류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계획법 다음으로 되게 중요한 법이 또 하나 뭐라고 그랬냐면 건축법이랬죠. 건축법에서는 점수를 무조건 올려야 되니까 건축법 관련돼서 꼭 알아야 될 권한자랑 허가 대상이랑 신고 대상 구분하는 거 그 정도는 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라서 그거 좀 해놓으면 1년이 좀 편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아까 했던 거 순서대로 한번 인터넷으로 들어서 해볼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아시죠? 네이버. 네이버 들어가면 고상철이라고 치면 카페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 네이버에 이렇게 고상철 치고 밑으로 쭉 내리면 고상철 교수의 토지 투자와 부동산 공법 스터디 이거 나와요.
요거 사이트 들어가시면 요게 이제 부동산 관련된 사이트들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서 아까 법제처란 사이트가 요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있죠. 요거 들어가면 이제 법제처인데, 그럼 이제 사이트가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법을 좀 궁금하다. 그럼 여기 검색어에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쳐도 되는데, 국토의 계획만 쳐도 얘가 법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검색하면 3개가 나올 건데, 이 3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밑에가 시행령, 시행규칙, 저 3개 나왔죠. 제가 이 3개를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그러냐면 국토계획 법령 그랬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합쳐서 법령. 근데 행위자는 주로 아까 법률에 있다, 시행령에 있다. 시행령에 자주 바뀌니까. 법률은 국회 통과해야 된댔잖아요. 그래서 이 시행령 클릭하면 이 시행령 맨 왼쪽에 별표라고 해서 별표 및 서식 보일 거예요. 이 별표 누르면 여기 별표 2번부터 별표 2번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부터 쭉 나오면 21개 나오겠죠. 21개 용도지역의 행위자는 여기 다 써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종 일반 주거다 그러면 별표 3번 누르면 별표 3번에 한글 파일 이거 다운받아요. 이거 다운받았죠? 올리면 이게 이종 일반 주거에서 건축할 수 있는 해놓고 종류가 쭉 나야 됩니다. 네. 이종 전용 주거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써 있죠. 그럼 여기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1번에 가나다 써 있을 거예요. 가나다 중에 단독주택되고 공동주택되고 일종근생은 된대요. 그러면 이제 요 1번에 해당되는 거는 되는 거니까 단독 공동되고 일종근생이 되는데 이종근생 안 써 있죠. 그럼 여기 있는 것만 된대요. 그럼 여기 단란주점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1, 2, 3 세 개만 써 있잖아. 단란주점이 안 써 있잖아요. 위락설이 안 써 있잖아 지금.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뜻이에요. 물어볼까? 음식점은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 음식점은 된다 안 된다? 일반 음식점이 2종 근린생활시설이거든요. 근데 여기 1종 근생만 써 있잖아. 2종은 안 되죠. 이거는 여기서 끝나는 건데 조례까지 봤더니 조례에 2종 근생이 써 있어요. 그럼 여기가 서울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보시면 서울시에는 2종 근생 써 있어요. 서울에서는 그래서 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이 허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 조례는 시험에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오니까 여기서 우리는 일단 끝내는데 실무 나가면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범인데 잘 봐요. 아까 제가 유전이라고 그랬죠. 뭐가 안 되는 지역. 단독주택이 안 되는 지역. 근데 여기 단독에 써 있죠. 그럼 이종 전용 주거는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해되신 거죠? 유통상업지역 제가 찍잖아요. 유통상업에는 이거 안 써 있어요. 제가 유통상업 찍어볼게요. 유통상업이 별표 11번. 자, 여기는 특이하게 건축할 수 있는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없는으로 돼 있어요. 얘는 없는으로 돼 있어. 반대로. 그럼 여기 써 있는 건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럼 유통상업에서는 단독주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동주택도 안 된대요. 그러면 우리나라 유통상업에는 모든 주택이 안 되는 거예요. 유통상업지역 가가지고 주택을 짓겠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허가 안 나온다는 뜻이지. 제가 아까 그래서 유전에서는 집 못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보고 얘기한 거지 근거 없이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는 게 현재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 제가 밑에 여기 고센 밴드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요거 들어가시면 밴드가 요거예요. 공법의 신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여기 들어가면 자료, 지난주 했던 자료 여기다 올려놨거든요. 했던 자료 올라서 이거 다운받아서 왔다리 갔다 하면서 보세요. 이거 프린트하면은 돈 아까워. 프린트하지 마요.
한번 보고 버릴 거를 프린트해가지고 뭐 난 보겠다. 나는 눈이 안 좋아서 안 보겠다. 안 봐도 돼요. 그냥 프린트로 그냥 보지 마시고 그냥 시간 날 때 좀 보다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다 교재에 다 넣어놨는데 보기 편하려고 그냥 PPT로 좀 작업만 한 거니까 여기 시간 날 때 보시면 되는 거고. 됐고. 그리고 여기 법제처 있잖아요. 여기 법제처. 이 법제처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법이 있으면 여기다 검색해서 다운받으시면 되는 거니까 법조문을 나는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어떤 책들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사지 마세요. 여기 다 있는데 그걸 왜 사요? 네. 그러니까 얘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해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 내가 별도로 막 공법은 법조문 3단 비교한 거 없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제가 기본서 다 법조문 갖고 만든 거예요. 다. 그걸 근데 법조문을 또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법조문 갖고 다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서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고 법조문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검색해서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다 여기서 보는 거고 최근에 개정되는 거, 뭐 폐지되는 거 여기 다 올라오니까 이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그 기반인설 관련된 거 한번 정리하고 개발행위 파트랑 좀 이거 관련된 거 연결해서 볼 테니까 그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2단계 격상되고 뭐 3단계 격상되면 대면이 또 안 될 수도 있으면은 촬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학원에서 연락이 뭐 오지 마세요. 연락 없으면 그대로 오시면 돼요. 아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